중국에서 9월 3일은 무슨 날? 바로 일본에게 승리한 전승절입니다. 8월 15일 아닌가? 이 광복절과는 좀 다른데요. 중국의 전승절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승절 열병식에서는 어떤 무기들이 등장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죠.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러시아는 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5월 9일을 최대의 국가명절로 지정했고요. 다른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전승기념일은 5월 8일이죠. 참고로 중화민국 국민혁명군 참모총장은 1945년 9월 3일 일본군 사령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항복문서를 받게 됩니다. 중국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해 승리를 거둔 민족해방전쟁의 승리를 거둔 그날로 9월 3일을 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주역이 누구였냐를 두고 지금도 논쟁이 많은데요. 사실 당시 일본과 정면으로 맞서 싸운 건 국민당군, 즉 중화민국군이었고, 중국 공산당은 일본과의 전투보다는 국민당과의 내전을 멈추고 세력을 확장하는 데 더 집중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공산당이 항일전쟁에서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꽤 있습니다. 아무튼 전승절에는 중국군이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는데요. 이렇게 대규모의 열병식이 매년 열리는 건 아니고 10년 주기로 진행됩니다. 2015년에 승전 70주년을 기념해서 대규모 열병식을 치렀고, 9월 3일에 맞춰 열병식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죠. 올해는 승전 80주년을 맞이한 해인 만큼 성대하게 치르려는 중국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대만 측 추산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에 약 360억 위안, 한화 7조가 넘는 경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총력 이벤트인 셈인데, 열병식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러시아와 북한 등의 고위 인사들이 나란히 등장해 반미 연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승절 열병식이 정치 외교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가까운 동맹국 국가원수급 인사들을 파견해서 외교적 연대를 과시하고요. 대내적으로도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인데요. 또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최신 무기들을 공개함으로써 중국의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는 그런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번 열병식은 2015년 70주년 퍼레이드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20 스텔스기 같은 무기는 맛보기로만 살짝 보여줬고, DF-41 ICBM 같은 전략 무기들의 출현은 최대한 자제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략 자산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좀 더 공격적이고 대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신형 무기도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S와 J-35A가 모습을 드러냈고요. 중국의 전략적 핵 3축 체계도 최초로 공개되어 국제사회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공중 발사형 장거리 핵미사일 징레이 JL-1,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쥐랑-3, 그리고 지상 발사형 DF-61과 DF-31까지 등장했죠. DF-5C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전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발사 준비 시간을 단축한 개량형으로 추정되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중국의 주장으로는 최대 사거리가 2만 킬로미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DF 계열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항모전단을 겨냥한 잉지-21 등 YJ 계열 미사일도 새롭게 공개됐는데요. YJ 잉지는 중국이 대한미사일에 붙이는 분류기호로, YJ-15는 앞서 전승절 열병식 리허설을 통해 선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 YJ-12와 YJ-18 계열의 초음속 대한미사일들이 배치되기 시작했으나, 이 YJ-12는 너무 대형이라 폭격기 운용만 가능했거든요. 새로 공개된 YJ-15 시리즈는 기존 폭격기 전용이었던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소형 경량화해서 전투기급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하거나 미국 항모전력과 공군력에 맞설 수 있는 무기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신형 함재기와 스텔스 드론, 그리고 유인 전투기와 편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공격형 무인기 페이홍 97 등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 무기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은 이런 과시성 전략 무기들보다 신형 전차 TZ-100과 보병전 투차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두 차량은 차대 플랫폼을 상당 수준 공유하는 차량으로 기존의 15식 경전차와 기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형 보병전 투차는 무인 포탑 장비에 드론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조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능동 방어 체계와 30에서 35mm급으로 추정되는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ZTZ-100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선진적인 개념인데요. 승무원 전원이 차체에 탑승하는 그런 설계로 보이고요. RWS가 장착돼 있고 자폭도를 포함한 상부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신형 능동방어 체계, 인공지능을 통한 위협 대응 기능, 모듈화된 장갑 구성이 인상 깊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론 및 미사일 대응에 꽤 중점을 둔 듯 보여지는데요. 주포는 기존의 이 경전차들에 탑재했던 105mm 강선 포가 아니라 새로 개발된 105mm 활강포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신형탄을 이용해서 KA-1 전차에 사용되는 44구 경장 120mm 활강포와 비슷한 수준의 상당한 고성능으로 추정됩니다. 무게는 약 40톤급으로 기존 99식 전차보다 훨씬 가볍고 디젤 전기 복합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설계돼서 기동성 향상과 연료 효율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서방이나 러시아의 최신 주력 전차를 정면에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인지 미지수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사용 중인 2세대 및 3세대 초기형 전차 상대로는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미중 무역전쟁과 남중 국해 등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개최됐는데요. 10년 전 중국의 열병식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걸 보여주려 했다면 이번에는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을 향해 미국 주도의 독보적 패권 시대가 끝나간다는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중국이 내놓은 신형 무기와 전략 자산들이 미중 군사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일본과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주의 깊게 지켜볼 가치가 있겠습니다.